흔히들 막장 시월드나 막장 시누이라고 하면 며느리를 차별하는 언행과 여우짓이나 이간질하는 시댁 식구들이 생각나시죠? 저는 이번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시누이 덕에 말입니다. 제 나이 이제 고작 29살인데 이혼녀에 돌싱되어 버려서 너무도 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미친 시월드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결혼 전에 가족분들 충분히 만나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해 29살에 돌아온 싱글이 된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 첫 만남부터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운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별 문제가 없었고 다만 상견례 할 때 여동생이 학생이라 참석하지 못해 나중에 따로 보자는 것 외에는 여느 사람들 결혼하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이제 남편이 아니지만 편의상 남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시누이인 여동생은 11살 차이가 난다더군요. 저희가 27살 결혼 준비 당시 16살이었는데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없었는데 학원 다니나 보다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이 되어서 만난 시누이의 비주얼은 제가 생각한 늦둥이 동생의 이미지는 다소 아니었어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16살이면 중3일 텐데 머리는 탈색해서 금발에 가깝고 요새 화장 안 하는 친구들이 없다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본 어떤 사람보다도 진한 색조 화장과 제가 본 시댁 식구들 이미지와는 정말 사뭇 달랐고 이어 보이는 발목에 문신까지 당황했지만 그런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티를 내지 않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이 친구는 그저 소파에 기대서 멀뚱히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시부모님이 혜영아 인사해야지 라고 말씀하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개성이 강한 아이인가 보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중학생이라서 반항 중인가 뭔가 싶기도 하고 어색해서 말 안 하고 들어가는 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날 시댁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저 방에서 들리는 건 굉장한 볼륨으로 틀어놓은 음악 소리뿐. 남편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눈치를 살짝 보는가 싶더니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놀랐지? 동생이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학교에서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도 하고 사춘기랍시고 저렇게 뾰루퉁해 있어. 아, 그렇구나. 애들 그런 시기가 있잖아.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밝은 아이로 돌아갈 것 같아. 제 어린 시절 학창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한 모범생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한 적은 없지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저도 속칭 노는 친구들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요새 말로는 인싸라고 하려나요? 일진놀이 하는 친구들이랑 친하긴 했지만 그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비행을 하거나 몰려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한 것이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누가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에 만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런 성적으로 대학도 못 가겠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인서울 끝자락에 대학에 붙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친구들과 곁을 나란히는 했었으나 특별히 악질이 아니고서야 다 애들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식 당일에도 신랑 측 가족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친구들 만날 때나 입는 복장을 하고 왔지만 다행히 머리는 어두운 색을 입히고 와서 양가 어른들 모두 별말은 없었습니다. 학생이니까 편하게 입었겠지 하셨고요. 다만 제 친구들은 어두운 표정의 신우를 보고 염려스러운 말 한두 마디 하고 갔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막장 시누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저와는 대면대면 말도 없던 아이가 신혼여행 돌아와 시댁에 인사 간 날 이번에 소파에 똑같이 누워서 TV를 보면서 내 선물은?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거나 남편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물 안 사왔어? 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어린아이지만 시누이고 친하지 않은 상태라 저는 존댓말로 대답을 했건만 한참은 어리신 시누이는 내 선물하는 사람만 우리 집에 오는 건데?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선물은 당연히 사왔지 안 사왔겠습니까? 오자마자 선물 보따리 푸는 거 아니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선물 드리고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 모르는 건 그렇다 치고 왜 반말을 하는 건지 순간 열이 확 올라오는데 남편이 받아치더군요. 혜영아, 언니한테 그게 뭔 말버릇이야. 당연히 선물 샀지. 언니가 너 선물은 특별하게 더 잘 골랐는데 말 이쁘게 하고 이게 지금 혼내는 건지 슬슬 기는 건지 제 동생이었으면 흔들어 놨을 텐데 싶었습니다. 뭔 소리야? 너 미쳤냐? 신우이 입에서 정확히 꽂힌 단어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데 시부모님 달려나오시고 억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장하며 그날 무슨 대화가 오가고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며 저번에 말했듯이 사춘기니까 우리가 좀 참자라고 하더군요. 그래 사춘기겠지. 그리고 신혼집과 시댁은 멀기 때문에 자주 만날 일 없으니 나중에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일 때문에 만나는 날이면 시누이 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지만 만나면 또 저런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지만 내 동생 아니니 무시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달 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사이 고등학생이 된 시누이.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 뭐 한 게 진작부터 자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저런 막장인 애들이랑 섞이면 내 삶은 피곤하고 이 아이는 보통의 사춘기가 아니라 갱생되지 못할 애 같았거든요. 참교육하려다 시전도 하지 못하고 시댁 중 누구도 따끔하게 애를 잡지 못하니 싸우고 나서 머리라도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갱생의 의지는 0.1g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의 칠순 기념여행을 가신다 하여 좋은 패키지를 끊어드렸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된 상황인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 나이일 정도니 친구들 불러서 놀든 친구네를 가든 알아서 하겠거니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부모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온다던 남편 옆에 웬 여자아이가 따라 들어오는 건지 일말의 상의도 없이 말이죠. 저는 멍한 표정을 보고도 남편은 혜영아 들어와. 저기가 안방이고 옆방에 치워줄게. 거실에 있어. 헐, 호텔 가이드인 줄. 뭐야? 뭐가? 아가씨 무슨 일이냐고 부른단 얘기가 없었는데. 동생이 오빠 집에 온 건데 왜? 뭐? 아, 그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를 어떻게 혼자 둬. 부모님이 자꾸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혜영이도 불편해서 싫다고 했는데 아주 신경 쓰여서 내가 잘 챙길게. 왜? 너네 집도 아니면서 사람 무한하게 난리야. 비켜. 여기가 제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인데요? 집주인이 따로 있으니 네 집 아니지? 전세라며? 라고 하며 쪼르륵 들어가는데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을 뻔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놓인 거지? 친정에 연락하니 어린애고 미성년자니 며칠만 데리고 있어라. 지금 집에 돌려보내면 사부인 볼 면목이 없지 않겠니? 하셔서 그냥 저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던 4박 5일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퇴근해보니 집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더군요. 화를 낼 당사자는 어디에 갔는지 베란다에는 재만 잔뜩 털어놓고 나갔으며 윗집에선 인터폰이 컴플레인 올라왔고요. 시골 어르신이 올라와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둘러대고 도저히 못 참아 신우 잡을 생각했는데 새벽 3시가 넘어도 들어오질 않아 잠들었습니다. 출근 전에 이야기 좀 하려는데 화장도 안 지우고 벌러덩 자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깨워봐도 미동이 없어 신우이 두고 출근하니 남편한테 카톡 옵니다. 어제 혜영이 늦었던데 해장국이라도 좀 끓여주면 안 되겠어?
차라리 해장국을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3일 남았다 참자 했는데 3일간 같은 패턴 반복하고 제 정신과 건강이 피폐해져 갈 쯤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건가 싶어 갈 쯤 마지막 날 밤 오늘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스트레스 탓인지 몸살기가 돌아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는데 안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자고 있나? 잠꼬대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남자 목소리도 들려와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세상에 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한테 이혼뿐 아니라 휴직을 하게 만든 악몽입니다. 젊은 남자도 아닌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랑 함께 있더군요. 제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를 수가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그대로 굳어있는 저를 발견한 신우이는 눈 풀린 채로 다시 누워서 퍼 잡니다. 오히려 신원 불명의 남자는 절 보고 허둥지둥 나가더군요. 다음날 공항에서 귀국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이야기했고 나는 이대로 이 집에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려는 남편과 시부모님 뿌리치고 다음날 바로 서류 떼고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집 홈팁이 있습니다. 해킹 문제 있다 해서 꺼놨는데 신호 온 이후로 내 물건에도 손대는 것 같다. 증거도 있다. 도장 안 찍으면 이 영상 너네 가족, 우리 가족 다 있는 법원에서 다 재생될 수 있다 협박하니 순순히 찍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믿기시나요? 저는 제 일이고 제 눈으로 보고도 안 믿습니다. 신우가 애초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 듯 합니다. 이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신우가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예상대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녔으며 상견례 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학폭 가해자로 소년원에 있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웠고 그 외에도 집에서 혼을 내면 그 분풀이를 다른 집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미친 기질이라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그저 그때 본 수염 덥수룩한 남자는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왜 우리 집까지 와 있었던 건지 제가 본 추잡한 현장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 가족 꼭 다 만나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직계 가족은 웬만하면 다 옵니다. 해외 가 있거나 깜빵 가 있는 거 아니면 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